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400배가 넘게 검출된 사실이 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2년 전에 지하수 오염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광산구와 광주시 모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아리백 공장을 추진합니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광주 공장 등 오토랜드 3곳에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갈수록 잦아지는 이상고온이나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에 맞춰 농민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비 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인데 소비 쿠폰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10%를 지방비로 메꿔야 하는 광주시와 구청은 재정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인데요. 시와 지자체가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합니다. 광주 시민은 1인당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의 민생회복 쿠폰을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나라가 전부 다. 그리고 저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돼요. 근데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광주 시민 모두에게 소비 쿠폰을 주려면 모두 3,98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예산 가운데 10%를 지방비로 채우도록 해 광주시와 자치구는 399억 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광주시는 분담 비율을 5대5로 하자고 자치구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지방채가 2조 원이 넘어 채무 비율이 높은 데다 전국 대부분 시도들이 분담률을 5대5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5개 자치구들도 재정 부담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시군보다도 지방세 수입이 적은 현실 때문에 8대2로 광주시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길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감세 정책에 의한 그 어려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그 시하고 자치구와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담률 결정은 17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분담률과 관련된 논의는 광주시가 구청의 요구대로 8대2를 수용하거나 5대5로 가면서 추후 구재정을 보완해주는 2가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역에 20에서 80mm, 일부 전남 북부 서해안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로 시작했고 한낮에도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보성 26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곳곳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특보가 예보됐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400배가 넘게 검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년 전에 지하수 오염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광산구와 광주시 모두 이를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광주 하남산단의 지하수와 토양 오염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신장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TCE와 PCE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페인트 제거제와 농약 등에 사용되는 TCE는 기준치의 466배, 드라이 클리닝이나 금속 부품 세정제 등에 이용되는 PCE는 2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들은 흡착이 적고 불연성 무색액체의 특성을 가진 유독성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공단 근처인 이곳 풍영전천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서를 받아본 광주시와 광산군은 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흘렀을 가능성에도 지난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안동 지형은 서고 동저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주거지역으로 모든 지하수가 흐릅니다. 광산군은 지난 2년 동안 보고서를 방치해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알리는데도 소홀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광주시가 지하수 문제점을 인식해 세금 10억 원을 들여 보고서 용역을 진행해놓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칙적으로 지하수 관리는 자치구에서 할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하수를 측정하거나 이런 모든 것은 기초단체 구청 관리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광주시와 광산군은 수안지구와 하남산단 일대에 지하수 검사를 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광산군은 왜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광산구 일대 지하수 검사에서 발암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보고서의 지하수 검사는 지하 30m 부근에서 이뤄졌고 최근 광산구의 검사는 지하 100m 부근인 만큼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납품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사태가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추가 수사 요구가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해남군 모 농협의 하나로마트.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간부 직원 김모 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납품업자와 짜고 식자재 등 하나로마트로 납품하는 물건값에 최대 15%를 부풀려 업자로부터 차액과 명절 인사비 등으로 6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해당 농협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 달 김 씨를 해직 처리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하나로마트 근무 기간이 규정에 비해 너무 작고 길었던 점 등을 토대로 다른 임직원들도 부패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조합장이 제대로 인사관리를 했고 직원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부패 비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해당 농협 측은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거래처 선정 등을 결정하는 상품 구매 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자체 감사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들과 시민단체가 하나로마트 비리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농협 측은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여파로 가동이 중단된 수술실 가운데 일부가 빠르면 내일부터는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불이 난 신관 3층 7번 수술실을 제외하고 멸균 처리를 마친 14개 수술실은 오늘 나오는 공기질 검사를 바탕으로 빠르면 내일부터는 다시 운영될 방침입니다. 한편 불이 난 7번 수술실은 의료기기를 정비하는 등 재가동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지원사업에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 가족이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기 유실동물 임시보호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의 광주시 총괄 팀장의 가족은
광산구 지정 동물병원 자격으로 지난해 1월부터 2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2년 연속 단독 선정됐는데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피 사업인 탓에 신청자가 없었고 이해관계를 이용한 이득을 취할 의도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로부터 권한행사 위치에 있었는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경찰이 제헌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 난폭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광주 전역에 경력 160여 명, 순찰차 등 50여 대를 동원해 이륜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순찰 단속 활동을 펼칩니다. 주요 교차로와 폭주 난폭 이륜차 예상 집결지에서도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하며 불법 구조 변경과 같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분담률이 문제인 것은 비단 소비 쿠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쟁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에서 주는 수당에 지자체가 따로 주는 수당이 제각각이어서 그런데 개인별로 최대 50만 원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명예수당 지급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서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94이 된 강대봉 씨는 19살의 포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으로 청력을 잃었고 늦은 나이에 공장에 나가 생계를 꾸렸지만 사고로 한 팔마저 잃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명목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55만 원, 광주시와 광산구에서 보태주는 15만 원 남짓이 살아가는 유일한 수입입니다. 도움이 되죠. 그걸로 먹고 살아죠.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왜 광주시는 작게 주고 다른 데는 더 많이 주냐. 많이 주는 데는 상당히 많이 줘. 참전 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 유공자에게 정부가 주는 돈입니다. 지난 2002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고 수당을 지급했지만 생계 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자체들이 자체 조례로 예산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는 곳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많게는 50만 원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광주는 15만 5천 원, 전남은 17만 원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달 44만 원까지 주는 충남 지역과 비교하면 3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전쟁에 참전했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당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유공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 상황을 공개해 인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는 돈은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광주시도 지급액을 더 올려보려 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전국 평균을 따라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기초단체가 조금 더 매칭 부담을 올려주면 전체가 좀 늘어나겠는데 그래서 자치구와 합의한 것이 3만 원에서 5만 원 단계적 인상을 국회에선 참전 유공자 수당은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시장 논리로 환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참전 수당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예우다. 이제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 월남전 유공자는 75세를 넘겼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600억을 들여 장흥군에 건설될 예정인 전남 기록원에 대한 부실 용역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연구 인력을 당초 제안서보다 적게 투입하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 도립대 장흥 캠퍼스입니다. 지난 2005년 폐교된 뒤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흉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곳에 전남 기록관을 건립하기로 해 건물은 물론 부지 활용에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기록관은 오는 2027년부터 645억 원의 도비가 투입돼 축구장 2개 크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건설될 예정. 하지만 전남 기록관 건립 용역 과정에서 부실 의혹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가 투입하기로 했던 인력을 실제보다 줄여서 투입했고 전남도가 용역이 끝날 쯤인 지난 2023년 11월 이를 알고도 용역 금액만 감액한 채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당초에 잘못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부실 용역 문제를 넘어 용역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계약 이행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전남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완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은 문제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남도의회는 전남기록관 부실 용역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기록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아리백 공장을 추진합니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광주 공장 등 오토랜드 3곳에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해 전체 사업장에 공급되는 재생에너지를 연간 61기가와트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최근 국내 사업장 가운데 최초로 오토랜드 화성에 연간 1215메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한국남동발전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얼마 전 15분간의 짧은 폭우에 도심 일부가 침수되고 트럭이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빗물 처리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충주에서는 빗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빗물 처리 시설을 늘리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도심의 6차선 도로가 불어난 빗물에 잠겼습니다. 차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조심스럽게 교차로를 지나고 강한 수압에 맨홀 뚜껑이 제자리를 벗어나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은 갑작스러운 집안 치마로 뒷바퀴가 빠져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충주에 15분 만에 24.6mm, 1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한 20분,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2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폭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역류를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사고가 난 지역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 빗물 처리 시설 확충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존에 시간당 40mm에 불과했던 처리 용량을 최근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간당 80mm까지, 즉 2배가량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충주 도심 2곳에서 도시 침수 방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3곳이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2, 3년씩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도로를 파헤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1,600억이 넘습니다. 시민 불평과 민원이 빗발치지만 안전한 도시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맨날 파헤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해놔야 이제 비가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침수가 안 된다.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한 공사는 크게 3가지. 하나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나눠 흐름을 분산시키고 빗물바지 크기를 확대해 집중호우 시 물빠짐이 좋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빗물 관로도 더 큰 것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유입량이 많은 곳은 가로 4m, 세로 2m의 대규모 통로를 2개나 만들어
병목이나 역류 현상을 원천 차단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파란색으로 보이던 상습 침수 구역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미미하게 남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간당 80mm 이상 30년 빈도에 비해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방제 성능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갈수록 빈번해지는 국지성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빗물 처리 시설 확충은 다른 시군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상 고온이나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가 갈수록 잦아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농민들인데요. 농민들이 기상 상황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0여 제곱미터의 복숭아 농사를 짓는 김경욱 씨. 30도를 훌쩍 넘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과일의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요즘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로 기상재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기온과 강수량, 일사량 등 본인 과수원 맞춤형 농업기상 정보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34.7도가 예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저녁 시간으로 세 타임으로 해가지고 낮에 그 지온을 낮추려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줬습니다. 고추 농사를 하는 박성호 씨도 자신의 밭에만 한정된 기상 정보를 매일 휴대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제 집안에 맞게끔 온도, 습도 다 가르쳐 주니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 자세히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상재해로부터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올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입니다. 34종의 작물에 대해 기본 기상정보와 함께 작물별 재해 정보가 제공됩니다. 기상정보 제공 단위는 시군이나 읍면동보다 더 세분화한 1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와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경남에선 3,500여 농가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단순 기상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기상재해에 따른 농작업 관리 지침 등 서비스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농가 조기경보 서비스를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만 사후적으로 폭염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들어가 줘야지 어찌 보면 농가 조기경보 서비스가 완벽한 건데. 갈수록 이상기후의 빈도는 높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한 농정당국과 농가의 대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붕을 새로 올린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단 증축이어서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인데 이를 몰랐던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3층짜리 단독주택.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바닥에 여러 겹으로 방수 작업을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금이가 있고 움푹 패인 자국도 눈에 띕니다. 결국 반복된 누수를 견디다 못해 6년 전 비가림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말도 못했는데 공방도 생기고 별 그 뭐도 떨어지고 여기 제일 심해. 네네. 2층까지. 인근의 다른 건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건물 노후로 비가 새면서 벽지가 벗겨지고 벽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옥상 지붕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야 잠잠해졌는데 최근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무단 증축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기한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7, 8년을 맨날 골머리 썩고 세입자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가 남들이 다 했더니 괜찮대. 그래서 저희도 해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 주변 20여 세대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순전히 비가림 목적의 시설인 만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수차례 방수 작업을 했지만 누수가 반복되자 어쩔 수 없이 비가림 시설을 했다는 겁니다.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를 해야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해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건물들이 다 불법이 되면 원주시에도 이게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불법 건축물에다 낙인지 찍히게 되면
뭐 대출 문제라든가 상가, 뭐 인허가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민원이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자 일정 기준을 갖추고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노후 건물 비가림 시설 설치에 대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충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해 주는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실정을 모르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원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광주 전남 20에서 80mm, 전남 일부 북부 서해안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시작했고 한낮에도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보성 26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의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특보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